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춘난 저온 관련해서 저온 장애죠. 저온 장애 관련해서 좀 몇 말씀을 드리고자 난실에 또 앉았습니다. 앞에 난초, 예쁜 난초를 하나 가지고, 자, 좀 작기는 하지만 이것도 장애를 한번 입었다가 회복 중인 난초라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려 가면서 오늘은 좀 좋은 장애가 우리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용어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거를 그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온 장애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냉해로 인식을 합니다. 그죠? 저온 장애다 하면 우리가 냉해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동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 말 그대로 난초가 얼었을 때 동해라고 그러고, 냉해는 정의가 아주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냉해하고 우리가 저온하고 같이 볼 것이냐, 아니면 좀 따로 떼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내려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식물과 춘난과 관련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반 식물에서는 냉해라 하면은요, 세포막, 우리가 세포막질 또는 세포막 상전환이라 하는데요. 이거는 쉽게 하면 기름 속에 물이 물 속의 기름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게 버터를 만들 때 그 과정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세포질의 누출이라고도 하고요. 원형질 분리,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 식물에서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요, 광합성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물질 대사 교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장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저온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피해 현상이 뭐냐면요, 일반 작물에서는 착과불량이라든가 소출이 막 현저히 떨어지고, 여러분 그걸 논농사 질 때 냉해가 이제 6월 달에 많이 오는데요. 5월, 6월 달에 냉해가 발생을 하면, 특히 6월이죠. 자라난 시기에 또 7월 초도 포함이 돼요. 장마철에도 급격히 냉해가 온다랍니다. 우리 벼는 아열대 식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정도면 온대에서 자라죠. 이게 냉해를 입으면 수출이 급격히 떨어진다랍니다. 뭐 한 20% 30%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이제 저온 현상에 의해서 그 장애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냉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식물에서의 냉해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작물도 뭐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작물에서도 그로 인해 그 소출이 떨어지는 피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온도가요, 0도에서 15도시 그 범위 내에서 유발된다고 이렇게 에, 농진청이나 이런 데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춘난에서의 냉해는 좀 다른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온도는 일반 작물에 비해서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범위를 보면은 대략 여기는 이제 일반 작물은 0도에서 15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춘난에서는 제가 오늘 보니까 18도예요. 현재 기온이. 근데 6월 달에 보통 18도 미만은 안 내려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내려갔었어요. 요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는 건데, 제가 보는 거는 그 17도 까지도 장애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보이는 걸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자연 자생지보다는 시설하우스에서 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생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생지가 온도가 더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하우스에서 더 발생을 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자, 그거는 이제 센서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온도 센서에서 측정이 열리죠. 그리고 온도와 외기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 작물에서 말하는 상전환, 세포질 누출, 원형질 분리 뿐만 아니라 광합성 시작점 이런 것들이 찬바람이나 건조한 바람에 의해서 기공이 데미지가 입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에서 독성 물질이 축적돼서 이제 일어나는 그 현상인 걸로 저는 보는 거예요. 즉 그때 보면은 난잎 중간에 조직이 괴사가 일어나죠. 이런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냉해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해라고 해야 되는지 저온 장애라고 해야 되는 장애죠. 장애가 아니고 장애라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통칭 냉해라고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농진청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한 내용과는 약간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농진청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범위를 좁힌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넓혀보면 거기까지 포함되는지는 저는 활동가로서는 그거를 정의하기 저는 어렵습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냉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이제 합당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봄에 한쪽을 닫고 자 5월 말쯤에 논에 물을 대죠. 이제 중순경부터 말까지 물을 대고 노타리 치고 모내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6월달에 했는데 지금 5월달에 하죠. 자, 요때 습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온도도 해수 온도도 올라가면서 비교적 안정된 온도를 보입니다. 그때는 15도 밑에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춘난에서도 1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는 냉해 발생 빈도가 극히 낮아요. 아주 일부만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17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17도에서도 입는 난초들이 간간히 보여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동해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압니다. 동해는 우리가 이제 그 배양실에서 화분에서 물기가 있을 때는 영하로 내려가면 동해를 입습니다. 그죠? 영하 1도만 돼도 동해를 입어요. 물기가 없으면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화분에 있다면 영하 3도까지도 견뎌냅니다. 자연에서는 우리가 한 10도에서도 한 2, 3일 정도로 견뎌낼 정도 되죠. 그거는 자연과 우리가 화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과 우리가 화분 내에서 우리 배양실에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음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동해는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세포 내에 결빙이 생기는 거죠. 원형질막이 파괴되면서 세포가 괴사하는 것을 우리가 동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자, 난잎이 얼었다. 난실에서 난잎이 얼었다. 난실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무조건 수분을 빨아들이기만 해요. 자연에서는 배출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실에서는 난잎에 어느 정도 수준의 습기가 그러니까 물기가 있다면 습도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그 동해를 입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모기가 들어가지고 모기 한 방 제대로 쏘여가지고 얼마나 통통하게 아이고 그래서 지금 한 대 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동해 냉해 그 저온 현상 얘기하는데 모기가 있어요. 한 방 물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요 오늘은 춘난의 저온 장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냉해 관련과 동해 저온 장애 관련 이렇게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막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